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풍화가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7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가인은 이제 그 집안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집안 사람에는 이제 장녀와 중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어떻게 올바르게 바르게 이제 이어갈 것인가, 형성할 것인가에 관한 괴입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총론적인 의미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 이 여정, 가인 이 여정. 가인은 여인의 발음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설명으로 여자가 발음은 이롭다는 견해와 여자가 참으면 이롭다 해가지고 이 두 개의 견해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견해도 조금 있습니다. 한자를 보면은 가인, 집가자의 사람인자죠. 그래서 가인은 집안 사람 또는 가정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집안이 항상 화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집안 사이에 갈등 내지 다툼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자 그 정이 나오는데 이 정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석을 이제 바르면 이롭다 해가지고 바를 정자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참으면 이롭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주역에서 보면은 원형 이정의 물상이 나오죠. 그래서 원은 봄, 형은 여름, 이는 가을, 정은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겨울의 의미를 보면은 이제 겨울은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을에 이제 수확한 것을 이제 다 낙엽이 지고 열매를 해가지고 다 솎아내고, 그 험난한 겨울은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저장하고 인내하는 그런 계절이죠. 즉 겨울은 저장하고 인내하고 참는 계절이니까 여기서 도출하여서 정을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참으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다사는 이녀정을 여자의 일은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 한자에 대해서도 이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또 학설 대립이 있으니까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풍화가인은 이 전체가 상기가 풍이죠. 그래서 풍은 우리 물상으로 장녀, 큰딸을 맏딸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화는 여기에 중녀, 이제 중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효는 중정을 얻었죠. 그 다음에 사효는 바른 자리죠. 그래서 때로는 이 이효와 사효의 갈등 관계로 풀이하는 경우는 견해됐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정이 반드시 화목한 경우, 화목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이효와 사효의 갈등과 화합을 풀이하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물상을 보면은 상께소는 바람, 공소남, 들어감, 장녀, 풀, 다리, 물고기, 닭, 밧줄, 눈, 정결함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장녀의 상이 나오죠. 큰딸. 학계는 이제 밝음, 빛, 예절, 중력, 방비함, 전쟁, 거북이, 문명, 담장, 우리가 예절할 때 예절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계는 이제 불화죠, 불화. 즉 불이 크게 일어나자 그 열기로 상께는 바람이 분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효와 사효의 갈등과 화합의 관계로서 육사와 육이는 음효로서 이 두 사람의 관계 설정, 즉 갈등과 화합도 중요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 가인 여정 위혼에 남정 이호에 남여정 천지지 대의야. 가인은 여자가 안에서 자리하고
남자가 바깥에서 바르게 자리하니 남녀의 발음이 천지의 큰 뜻이다. 가인, 유엄군은 부모 지위야. 가인은 엄군이 있어 부모를 이름이라. 부부자자, 부부자자 형형제제, 부부 이가 도정, 정가이 천하정의. 아비가 아비답고 어미가 어미답고 자식이 자식답고 형은 형답고 동생은 동생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부인은 부인다우며 이렇게 가정의 도가 바르게 서니 집안을 바로잡으면 천하가 안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풍화가인은 이렇게 안에 불이 있죠 불. 그래서 가인은 불은 서로 이어주죠. 그리고 불은 의존성이 있죠. 그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해서 다른 것에 의존해서 존재하니까 가인은 안으로서 서로 이어주니 불길처럼 서로 치열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가인의 도는 근소한 것에서 수신하여 망령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착안하에서 군자의 말에 반드시 사물을 담아 놓으니 입놀림을 가릴 것이 없고 행동에는 반드시 항상성, 항구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구성이 있으므로 행동에 가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상전을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글을 보면은 풍자화출 가인 군자의 언유물 이행유황 바람 속에 불이 나오는 것이 가인께이다. 군자는 이 개의 이치를 살펴서 말의 실속, 실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행동함에 항상성이 있어야 된다. 행동함에 일정함이 있어야 된다. 항구함, 항상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지났지만은 점을 치는 방법과 그 정리에 관해서는 지택임 세 번째 주역 노트 정리 137번째 노트 정리에 지택임 세 번째 시간에 점을 치는 방법과 총론적인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그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면은 가인, 이인, 여정. 가인은 여자의 일은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제 기본적인 총론적인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풍화가인께는 본계는 이렇게 천산둔과 풍택중부에서 왔죠. 그 천산둔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은 대손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풍택중부도 이렇게 대리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위를 하더라도 여전히 손께의 이미지, 손의 이미지와 대리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즉 설명을 보면은 풍화가인이 되어도 손은 이전처럼 그대로 있고 이미 성심으로서 수실하니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리의 성실이 그대로 있고 손, 정결함, 겸손함의 물상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물상은 이렇게 이제 그 풍화가인 이 물상과 풍택중부를 보면은 6명의 가족이 나옵니다. 보면은 손의 장녀, 그 다음에 진의 장남, 그 다음에 둘째 남자 이렇게 감, 그 다음에 둘째녀, 그 다음에 중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막내 남자 간남, 그 다음에 막내 소녀 태녀 이렇게 6명의 자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6명의 자식이 이렇게 리의 담장 안에 감의 집에 리의 담장 안에 이제 알콩달콩 잘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나온 이제 그 이제 장녀 장남 이런 물상은 우리 저번에 주역 노트 정리의 기초편에 1부터 6까지 정리가 다 잘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여기 보면은 풍화가인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순중하는 이제 2명의 여자가 나오죠. 손은 장녀, 여기에 여자는 중녀.
그래서 바깥에서 순종하는 상과 집안에서 밝게 처신하는 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으로서 가지런히하고 리로서 다스리는 이런 물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 집안의 규율이 이제 잘 되어 있다는 의미도 이렇게 감의 규율이 있죠, 집안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이 두 개 딱 있어가지고 방비를 딱 잘 하는 거죠. 즉 각자가 그 법도에 맞게 알맞게 처신하고 상하 두 개의 강이 있어서 방미를 하고 단속히 하니까 이제 집안 바깥에서 안 좋은 거로부터 집안을 잘 단속을 잘 하니까 엄격하게 한다는 가인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인여정, 분여자의 일에 불리함이 없다, 분여자의 일에 이롭다 하고 한 것은 이렇게 풍화가인은 이렇게 천산둔과 풍택중부에서 이렇게 왔죠. 이렇게 추일하여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추일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리의 담장이 있고 중간에 감의 일이 생기는 거죠. 즉 풍택중부 시절에 손의 여자와 태의 여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풍택중부 시에는 손의 여자와 태의 여자가 있었는데 감은 없죠. 감은 없는 상태에서 추위를 하게 되니까 이 중간에 이렇게 감의 일이 생기는 거죠. 즉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풍화가인이 되면은 리의 담장을 벗어나지 않고 일처리가 건실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인 여정 부녀자의 일에 불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엄군 아버지는 이렇게 천산둔께가 이렇게 이제 추위를 하게 되면은 풍화가인이 되는데 이렇게 천산둔 상께가 건천으로서 엄군 지압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의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이 있으니까 가법이 엄격하게 잘 다스려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엄군이 있고 추위를 하여서 가인이 되면은 부친의 명이 있어서 가법이 바로 생겨서 잘 다스려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형제는 형다운 것은 이렇게 풍화가인이 본계가 있으면은 이것은 천산둔과 풍택중부로부터 왔죠. 그래서 천산둔께 시절에 이렇게 결국에 추위를 하고 오게 되지만 아버지가 자식들 위에 있으니까 질서가 바로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형이 형답고 동생이 동당한 것은 진형이 앞에 있고 동생들이 뒤에 있으니까 이제 그 질서가 바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정의 법도가 바르게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습니다. 풍화가인께서도 이렇게 감의 강직함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로서 온유하게 있으니 이제 집안이 이렇게 이제 잘 되어가는 그런 물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대상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불 위에 풍자화출 가인 군자이언 유물 이행유황 바람이 불 위에 나오는 것이 가인께의 상이니 군자는 이 괴를 관찰하면서 말에는 분별이 있고 행동하면은 항상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풍화가인은 이렇게 풍택중부로 왔던데 풍택중부 상계는 풍, 학계는 태죠. 학계는 태의 언어가 있죠. 말 언어가 있는데 이렇게 추일하면은 이렇게 리의 분별함이 있죠. 그래서 언어의 분별함이 있다. 즉 말의 분별함이 있다. 말의 분별이 있다 이겁니다. 상대적으로 상께 손은 다리인데 혀변 이렇게 추일하더라도 손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항상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풍택중부께 시절에는 태의 말이 있어서 말을 상징하는데 손은 행동을 상징하고 즉 손은 다리로 걷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태가 리로서 되어서 사물에 분별하니 언유물 말에는 분별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손은 여전히 손이니까 행유황 행동함에 항상성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말에는 실속이 있고 언어에는 그 분별력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풍화가인께서 가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하죠. 즉 집안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언유물 말에는 실속이 있고 실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실질.
행동함에서는 항상성, 즉 꾸준함, 원칙,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이제 도덕적으로 교훈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풍화가인의 총론적인 설명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별 효사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효에 대한 설명, 사효에 대한 설명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